제가 재테크 채널을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이 되었어요.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처음 영상을 촬영할 때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떨리고 제 모습을 제 눈으로 보는 게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적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영상 편집이나 음질 관련해서 의견도 많이 주셔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채널을 시작한 게 작년에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 구독자 애칭을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채널 게시물 탭에 아이디어를 남길 수 있도록 글을 올려놨으니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준비해봤냐면요. 세후 250만원 월급 관리 방법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쩌다 이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냐면 최근에 제 친구가 제가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조심스럽게 자기 월급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이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실수령액 250만원 구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바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라면 월급 250만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재테크가 처음이라면 참고해 볼만 할 것 같아요. 먼저 오늘의 의뢰자인 제 친구는 만 29살이고요. 직장은 2년차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고 월급 실수령액은 250만원이에요. 기존의 친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친구는 자취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대출이자로 10만원, 관리비와 공과금을 모두 합하면 25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총 주거비용으로 약 35만원 정도가 나가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예요.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고 연장도 되는 상품이라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영상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고정지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통신비가 5만원 빠져나가고 교통비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 보험료가 20만원 정도 빠져나가서 고정지출은 3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거비용과 고정지출을 뺀 나머지 180만원에서 70만원은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넣고 있고 25만원은 주택청약, 그리고 나머지 20만원은 적금을 들고 있다고 해요. 그럼 총 250만원 중에서 115만원을 저축하고 있는 셈인 거죠. 50%에 살짝 못 미치는 46% 정도를 저축하고 있고 안정적인 금융상품 외에 투자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5만원은 식비나 생활비, 그리고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거비 고정지출이 적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원룸 월세가 평균 7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 고정지출은 월세 반 이상 절약된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아예 돈을 안 모으고 살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서 친구로서 굉장히 뿌듯했지만 저라면 어떻게 할지 아쉬운 점만 조금 보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무조건 월급의 50% 이상은 모아야 된다는 주의라 고정지출 중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보험비가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든다고 느꼈었는데 이 부분은 친구가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스하고 다음은 교통비. 친구가 K패스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 다들 알고 계시죠? 교통비 절약에 특화된 카드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기후동행카드, 서울 외 지역을 오고 갈 일이 있으신 분들은 K패스 교통카드를 알아보시면 좋아요. 두 개 중에 내 상황에 조금 더 유리한 카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고요. 친구는 서울 외 지역에 본가를 두고 있어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K패스 교통카드를 추천해줬습니다. K패스는 청년의 경우 30%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를 10만원에서 7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교통비 외에는 아쉽게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통신비도 알뜰폰을 쓰면 줄일 수 있겠지만 가족결합 할인으로 묶여 있어서 해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거비가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월세 지원 사업이나 행복주택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두 번째로 느꼈던 거는 주택 청약에 25만 원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였는데요. 물론 최대 납입 한도가 25만 원까지로 상향되어서 여유가 된다면 꽉 채워 납입하면 좋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주택 청약을 노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이거든요. 민영주택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민영주택 청약 신청 지역별 예치 금액만큼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25만 원까지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수령액이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청약보다는 종잣돈을 모으거나 노후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청약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소액이라도 일단은 살려놓고 꾸준히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활비로 65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친구 회사에서 중식 식대가 제공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생활비도 55만 원까지 10만 원 더 줄여보는 것을 추천했어요. 실수령액이 크지 않을 때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생활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쇼츠로 따로 올려놓기도 했고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롱폼으로 따로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쿠팡에서 많이 주문하시잖아요. 쿠팡 가격이 같은 제품이라도 매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폴센트라고 쿠팡의 최저가를 알려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사용하시면 생필품도 가장 저렴할 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드리는 거지만 생활비는 소비 습관만 다잡아도 절약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가계부 사용 습관화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선저축, 후지출이 가능한 가계부도 현재 금아리 채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서 이것도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활비, 주택청약, 교통비를 줄이고 나면 기존 월급 지출에서 31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5천만 원, 1억 정도는 모으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을 때부터 투자로 모아야 더 빨리 불릴 수 있지 않나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둘 중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투자를 해서 정말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나는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투자를 하고 싶고 시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는 안정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고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 계좌는 그대로 살려놓을 것 같아요. 세이브가 된 31만 원 중 20만 원 정도는 IRP나 연금저축에 납입을 할 것 같거든요. 정말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IRP의 초저위험, 저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기대 수익률 자체는 낮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 가능성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20대부터 노후 대비를 위해 어느 정도 힘쓰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도 하고 더불어 절세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사회 초년생 때부터 연말정산 개념 잡고 갈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20만 원을 납입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이게 생각한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해 미국 지수 ETF를 꾸준히 사모아갈 것 같아요. 개인연금 자체가 해지가 어려운 상품이라 20대부터 납입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저는 원금 손실이 크지 않으면서도 노후 대비도 되는 연금 상품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적금으로 20만 원씩 넣고 있다고 했는데 특판 적금의 납입 한도가 30만 원까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적금 금액을 10만 원 증액해 총 30만 원을 특판 적금이나 아니면 고금리 파킹 통장에 단기적으로 넣어 놓을 것 같아요.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지금 시점에도 5% 이상의 이자를 쳐주는 통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고금리 파킹 통장이나 특판 적금을 검색하시면 엑셀로 정리해서 소개해주는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보시고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소액으로라도 투자 경험을 쌓아보고 그래도 20대니까 조금 투자를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은데요. IRP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10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ISA 계좌를 개설해 투자를 한번 시도해볼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투자가 들어간 상품이에요. 연금저축과 ISA 모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위에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합해서 30만 원은 굉장히 소액이긴 하지만 소액으로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투자는 실전이기 때문에 공부는 진짜 필수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도움되시라고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은 ETF를 많이들 매수하시는데요. ETF를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분산 투자 효과가 있고 특히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비교적 높기도 하고 많이들 매수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매수하고 기존에 수익률이 높았던 ETF들로는 미국의 대형주 500개로 구성된 S&P 500, 미국의 미래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나스닥 100, 배당 우량주들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등등이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더 공부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 배당 우량주들을 모아놓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절세계좌 혜택이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 위에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초보 때는 무지성으로 이런 상품들을 막 듣고 그냥 매수하기보다는 공부를 병행하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뭣도 모르던 시절에는 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코인 사고 이주식 오른다고 해서 테마주에 물려버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소액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소액 때부터 공부해서 차근차근 배워놓으면 나중에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은 저는 일단 돈 모으는데 마인드셋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실제로 제 재테크 멘토가 추천했던 책이기도 한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의 재테크 마인드는 물론 소비 습관까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주식 매매 기법을 알려주는 책도 경제를 알려주는 책도 아니지만 마인드셋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EBS 자본주의 서적도 기초서적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EBS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무료로 영상이 풀려 있거든요. 사서 읽기 귀찮다 생각이 드시면 1부 돈은 빚이다. 이 편이라도 꼭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시간 정도의 분량이라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정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슈카월드 채널 추천드리고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미TV 채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건 매일 아침에 한국경제 모닝 루틴이라고 경제 뉴스 읽어주는 채널이 있거든요. 아침 8시부터 30분 정도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데 매일 그냥 출근길에 가볍게 듣는 거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날의 국내, 국제, 주요 경제 이슈들 그리고 국장과 미장 현황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급 실수령액 250만 원 친구의 월급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친구는 물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친구야 도움되었길 바랄게. 사실 재테크는 사람마다 상황도 성향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맞는 최선의 방법, 최적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만의 월급 관리 방법이나 투자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